안녕하세요, 비트랑입니다. 5월 30일 관점 영상 남길게요. 일단 카피 트레이딩을 보면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버티시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 상황을 보자면 6개 정도 진입이 돼 있네요. 약 한 50%가 좀 안 되는 시드가 진입이 돼 있습니다. 한 40% 정도, 45% 정도 되겠네요. 그 요 며칠 동안은 익절을 하거나 한 거는 없네요. 5월 20일 이후에 꽤 긴 기간이 벌써 지났네요. 익절을 한 건 없어요. 자, 요런 상황이고, 차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 예전부터 그려져 있던 그 채널, 이 상승 채널, 이 하락 채널 크게, 그리고 삼각수렴이 최근에 생겼고요. 이 매물대, 중요 매물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가 이것저것 많아서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계속 제 영상에 남겨드렸듯이 좀 더 눌리고 좀 더 옆으로 기는 횡보하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중요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만 몇 개 찍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삼각 수렴을 이탈한다. 하방이든 상방이든, 그리고 이 채널, 상승 채널에 대한, 제 항상 그 채널에 대한 관점은 이 상승 채널이 있을 때 하락 이탈, 그러니까 하락 이탈이죠. 그리고 이 하락 채널에 대해서는 상승 이탈, 이렇게 항상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탈, 이 채널에, 일단 이 채널에 대한 이탈은 이렇게 이탈되면 좋겠죠. 이렇게 이탈되고 이렇게 간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탈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승 채널에 대한 이제 채널은 지워지는 겁니다. 저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가 있죠. 이 큰 하락 채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이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이 상승 채널을 지우고, 이탈을 시켜서 지우고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이탈로 마무리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삼각 수렴이 조만간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탈이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이탈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탈됐다가 다시 들어온다, 이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량을 더 태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게 이탈한다, 여기서는 물량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반대로 상승 이탈하고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이때는 물량을 줄이거나 손절을 칠 겁니다. 또한 이 큰 채널을 이탈하고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 또한 손절 아니면 물량을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이탈하면 물량을 늘리고, 위로 했는데 다시 들어오면 손절이나 물량 줄이기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한다, 돌파 시도 때는 물량을 더 태울 겁니다. 이때도 여기 돌파를 한다, 그럼 태울 겁니다. 다만 돌파를 했는데 다시 들어오면 이때는 손절입니다. 또한 여기도 돌파 이후에, 이 저점을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면 이것 또한 손절입니다. 올라갈 때 매물대를 만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 매물대로 다시 들어왔을 때
손절인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횡보가 되거나 횡보 후 들어갔을 때 이때도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진입보다는 아마 남은 물량 중에서 한 20% 정도 30% 정도는 숏을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숏을 익절하고 여기서 물량을 롱을 더 태우는 뭐 이런 대응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밑으로 갔을 때는 물량을 더 태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비트를 태울지 이더를 태울지 다른 알트를 태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비트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비트를 태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황에 예를 들어 이 비트 도미넌스라든가 이더의 흐름, 알트들의 흐름을 보고 알트를 태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지금 빗선 같은 경우에는 알트들이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근데 업비트는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는데 빗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알트가 올라갈 확률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랑 알트랑 같이 상승하는 그림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비트랑 알트랑 같이 상승해서 이 전고점을 노렸는데 비트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제일 안 좋은 흐름입니다. 비트로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알트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일단은 비트 도미넌스는 크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마지막 최종 라인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쭉쭉 올라가서 이 안으로 안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가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비트가 올라가야 나중에 알트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알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좋게 안 봐요. 오히려 그러면 물량을 줄이거나 비트는 손절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위에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월봉 관점으로도 볼게요. 월봉 제가 캔들도 많이 봐요. 여기 분석에 캔들은 녹이지 않았지만 설명을 안 드리지만 캔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월봉 같은 경우에는 캔들 중에서도 꼬리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꼬리를 달아야 됩니다. 밑꼬리부터 달아야 돼요. 그래서 6월 초반에는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던 아니면 5월달 캔들 마감이 여기서 돼서 이렇게 떨어지고 올리던 꼬리를 달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5월 초반에는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캔들 마감이 캔들 몸통이 이 앞에 캔들을 넘어서는 마감이 되지 않는 이상 나쁘지 않습니다. 날봉도 괜찮고요. 크게 거래량도 나쁘지 않아요. 큰 매도량이 안 나왔으니까요. 이 고점 부분이든 어디든 RSI도 뭐든 다 괜찮습니다. 캔들 모양도 다 괜찮고요. 나쁘게 볼 사항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오늘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 변동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뭐 오히려 여기까지 오히려 오늘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물량을 태우고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계속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롱 관점인 거예요. 제가 숏 관점, 그러니까 롱 관점을 폐기해야 되는 순간은 여기가 이탈되는 순간입니다.
여기가 이탈되면 그때는 쇼만 볼 겁니다. 혹은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내려간다고 해서 이때부터 큰 숏이냐? 아니, 이제부터 대세 숏이냐?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숏을 보기 때문에 손절을 친다는 거지. 다시 롱 관점입니다. 요 밑에서 타던 그때는 여기서 들어가던 더 길게 봐야겠죠. 그때는 되게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웬만하면 안 보고 있어요. 그것도 차트가 그려진 후에 더 판단을 해 보겠지만, 자, 요렇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렵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겠고, 이런 시나리오 외에도 더 짜잘짜잘하게 뭘 들어갈지, 어떤 식으로 잡을지, 숏으로 헬징 할지, 이런 자세한 것도 다 설명을 하진 못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런 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 큰 관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분석하고 제 트레이딩 방식 혹은 제 매매 이런 히스토리들, 이런 거를 못 믿겠으면 제 여기에 카피를 안 하시면 돼요. 그러라고 영상을 남기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라고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제 분석과 트레이딩 방식이나 이제 히스토리가 괜찮으시면 카피를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카피를 안 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건 결국 시청자분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제 식대로 매매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지금 보면 크게 눌린 것도 아니에요. 뭐 10% 안팎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시드의 반도 안 들어간 있는 상태고, 이 정도 눌림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상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